광주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적발된 운전자가 단속을 나온 경찰차를 몰고 달아나 8km를 질주한 끝에 붙잡혔습니다.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자신의 골수를 기증해 어린 소아암 환자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습니다. 국유지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매입 절차를 생략했다가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해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고양이가 더 많이 사는 전남의 한 섬에서 주민과 고양이의 상생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적발된 운전자가 경찰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순찰차를 뺏긴 경찰들은 음주운전자의 화물차를 몰고 한참을 추격한 끝에 도망자를 붙잡았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낮인 오후 20분, 고속도로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호남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1톤 화물차를 보니 시동을 켠 채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만취 상태인 운전자 56살 양모 씨를 붙잡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화물차를 이동시키려고 나서는 순간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음주운전자 양 씨 혼자 타고 있던 순찰차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양 씨는 경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처럼 앞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타 경찰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는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초에 불과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양 씨는 광주 제2순환도로에 진입해 전속력으로 달아나기 시작했고 당황한 경찰은 양 씨의 화물차를 타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음주운전 중인 순찰차를 화물차가 뒤쫓는 위험천만한 도심 추격전은 약 6분 동안 8km를 더 가서야 끝났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탈취해 달아났지만 현장의 경찰관들은 이 상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후에 이제 보고가 됐고요. 일단은 검거하는 과정에서는 일단은 바로 이제 가까이 있어가지고 별도 이제 지원이 필요 없다 판단해서 바로 이제 검거를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양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9%의 만취 상태. 순찰차 탈취 이유에 대해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양 씨를 음주운전은 물론 차량 절도 등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순찰차를 뺏긴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전남지방경찰청은 2명의 현장 경찰을 상대로 감찰에 나섰습니다. 하마터면 음주운전 순찰차에 큰 인명피해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골수를 기증한 간호사 덕에 한 아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아이가 감사 편지를 보냈다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김철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박선주 씨는 화순 전남대병원 암센터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9년차 간호사입니다. 골수 이식만을 기다리는 혈액암 환자들이 적절한 기증자를 만나지 못해 혹은 때를 놓쳐 숨지는 것이 안타까웠던 박 씨는 2년 전 자신의 골수 기증 의사를 밝히고 골수 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박 씨의 항원과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골수 기증자와 환자의 정보를 서로 알려주지 않는 탓에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박 씨는 우선 기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엄청 설레고 그런 마음이 가장 처음에 들었었고 건강한 세포를 위해서 그런 음식도 찾아서 먹고 운동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나가서 운동하고 그런 노력을 좀 했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는지 궁금하던 찰나에 며칠 전 박 간호사에게 삐뚤빼뚤 연필로 쓴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자신을 8살 여자아이라고 소개한 이 환자는 박 간호사가 천사 같다며 커서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고 해 박 씨를 울렸습니다. 저는 그 나이 때 학교에 되게 가기 싫어했는데 그 애한테는 이런 학교에 가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되게 좀 마음이 아팠고 자신의 골수로 누군가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준 박선주 간호사. 골수 이식 수술을 한 탓에 더 쉬어야 하지만 새 생명을 기다리는 다른 환자들을 위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국유지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공사를 마치고도 준공 허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땅을 사지도 않은 채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인데 애먼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읍에 건설된 293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8년 임대 후 분양 조건으로 최근 완공됐지만 준공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사업 부지 가운데 국유지 260제곱미터를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아파트 건립 당시 해남군이 국유지 매입을 조건으로 허가해 줬지만 2년 넘도록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겁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리자와 협의해서 내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라라고 조금 뭐가 떨어져서 이걸 토대로 저희가 허가가 나갔죠.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은 주소 이전은 물론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현재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를 허용하고 있지만 주소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자들이 주소를 이전하면 건설업체에 대출해준 은행은 1순위 저당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행에서 전부 다 기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동사무소로 이렇게 옮기면은 1순위 자체가 은행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순위에 밀려버리면 건설업체는 현재 매입 작업은 마쳤고 등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대출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이사 시기가 늦어진 입주 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사람보다 고양이가 더 많은 섬이 있습니다. 동물구조단체는 이 섬에서 주민과 고양이의 공존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반 논란이 있고 해결 과제도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군 외나루도에서 배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작은 섬 애도. 섬에 도착하자마자 고양이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당산제 때 개가 짖으면 부정을 탄다는 이유로 개를 키우지 않는 이 섬에 주민들이 고양이를 몇 마리씩 데려온 것이 벌써 40여 마리까지 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물구조단체가 아예 섬 전체를 고양이 섬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고 개체수를 조정해 주민들과 고양이가 행복하게 상생하는 섬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고양이 섬 프로젝트는 동물구조단체가 주민들과 함께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주면서 시작됐습니다. 주민과 고양이와의 유대감이 높아지면서 섬을 고양이 섬으로 만들어 관광 자원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묘가들이 네트워크 연결돼서 사료를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 고양이 섬 프로젝트란 게 나름대로 육지에서 또는 동물연대팀에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양이 섬 프로젝트에 대해 주민 모두가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교감이 있어야죠, 고양이하고. 그런데 들고양이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내면 안 되죠. 주민들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고양이는 그냥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그냥 밥만 준 것뿐이에요. 섬 전체에 수백 년 된 원신 안대림이 우거져 있어 고양이 개체수 조절도 필요합니다. 향농 활엽수 종들 거의 대부분은 새가 열매를 먹어서 이제 이렇게 산포를 시키는 형태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상농 활엽수림이 형성되는 숲인데 고양이에 대한 조절자가 없는 상태에서 섬에 고양이가 들어가면 대표적으로 사냥하는 종 중에 하나가 또 조류예요. 버려지는 고양이가 많아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고양이와 함께 해온 애도 마을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딛고 진정한 고양이 섬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고의로 아파트에 불을 질러 세 남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대법원이 원심대로 징역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24살 정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정 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7년 12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4살과 2살 그리고 15개월 된 세 남매가 자던 방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14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단체 내부 갈등 과정에서 속칭 카드깡을 비롯한 횡령 의혹이 불거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남구청의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07년에도 대표가 공금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39주기인 다음 달 18일부터 대구의 2.28 민주운동을 상징하는
228번 시내버스가 광주에서 운행됩니다. 228번 시내버스는 주남마을과 전남대, 옛 전남도청 등 419와 518 사적지를 운행하는데 운행을 앞두고 오늘 열린 명명식과 시승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는 518번 시내버스가 광주 518을 설명하는 안내물을 부착하고 운행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영광 불갑조수지에서 농민 200여 명과 함께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물길을 새로 여는 통수식을 열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이 자리에서 농민들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물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 평균 조수율은 82%로 농업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광주 전남 지역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오늘 광주시청에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치료와 소송 등 피해자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담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피해 신청자는 현재까지 295명으로 이 가운데 87명은 사망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하남선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예산을 일부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예결특위는 작업복 세탁소 수요조사 등 타당성 조사 영역을 위해서 광주시가 제출한 추경 예산 4천만 원 가운데 2천만 원을 되살리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다음 달에 용역업체를 선정한 뒤에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